지루할 뻔했어. 어제도 1시간 반이 길어지고. 근데 뭐 그것도 매력이잖아요, 이 모임에. 그래서 저희는 어제 자기소개 때 말씀드렸듯이 새손가락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팀이고, 이 국가는 손가락집이라고 부르고 있고, 강릉에서 청소년 청년들하고 다양한 예술활동이랑 공동체적인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어떻게 조금 더 평등을 남길 수 있을까, 그리고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동네에 더 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쪽으로도 활동을 하고 공동체적인 거나 아니면 예술활동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지만, 저희가 요즘 가장 가깝게 내린 답들은 친구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동네에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좀 많이 접근을 해나가고 있고요. 네, 저희 뭐 어제도 설명을 저도 하고 누나도 하고 2번이나 했었어가지고 좀 많은 얘기는 좀 이따 발표해서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같이 활동할 팀으로 날다학교라는 팀도 같이 초대를 했었고,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같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수라고 하고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강릉 이주민이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강릉에 거주하고 또 강릉에서 살아갈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강릉에서 만난 다양한 공동체들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시작합니다. 네. 본인 발제는 하지 마세요. 소개만 일단. 네, 소개만. 네. 그리고 NG 하셨죠. 한 2014년에 이제 직장 발령으로 강릉에 처음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주한 학교 안에서의 공동체, 학교 밖에서 만난 마을 교육 공동체, 또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만들어가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속에서 공동체성이란 이런 건가? 함께 또 배워가면서 강릉에서 살아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처음에 24살쯤에 왔다가 군대 갔다가 2018년에 다시 왔어요. 근데 오늘도 벌써 33살이 되어서 요즘에 같이 청년들이랑 그때 만난 선배 교사들 다 늙어가지고 이제 네, 요즘에 청년들이랑 같이 어떻게 늙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행사 자체 이번 코너는 옥선님하고 권선롱님이 저희에게 약간 지역의 청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볼 자리가 부족하다, 이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솔직한 얘기를 많이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모임 자체도 다들 비판적인 얘기도 편하게 하고 좋은 얘기도 편하게 하고, 근데 어제 너무 따뜻했었어가지고 분위기가 우리 좀 톤을 죽여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했었고, 하지만 안녕하세요. 실한 청년들 저희 그 중포 여섯 시 타임에 하셨어요. 6시 타임. 여기 중포석이에요. 여기 중포석. 이야, 진짜. 박수. 내가 된거 짜장이 코를 돗자리랑 위에 책상 꺾기 앉아주시면. 왜냐면 어떤 편집 때 답변을 정말 편집 때 좀 저희 사용되는 지금 분들이 자기소개랑 지금 현재 상황 소개하고 있었고요. 네, 그 같이 발표하시는 분 2분도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할까요? 네, 저도 어제 소개했었고, 저는 계속 어제 촬영을 했었는데, 촬영을 하다가 100주년 케이크 썰 때 갑자기 추첨을 했잖아요. 근데 저 제 이름이 호명될 줄 모르고 촬영하다가 깜짝 놀라서 앞에 가서 케이크 썰었던 사람이고요. 유미나라고 합니다. 저는 직원이라고도 하고 사야라고도 하는데 성교육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새손가락 멤버로도 이렇게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크게 말하라고 하네요. 됐나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청년들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는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수님부터. 오신 분들 계셔서 다시 소개해드리면, 이름은 김기수고요. 네.
아까 한 분이 이제 한 선생님께서 이제 사진 찍으면서 이천수 닮았다고 이천이 월드컵 때 담임 선생님이 알려준 이후로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퇴하고 안 풀릴 줄 알았는데 계속 유튜브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학생들도 계속 보고 있고, 저는 강릉에서 와서 살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교사로 직장 발령으로 처음 강릉에 고등학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강릉에서 살고 있는 꿈을 꾸고 있고, 요즘에는 평일에는 시골에 있는 운산 초등학교라는 곳으로 평소에 출근을 하고, 주말에는 강릉 청소년 마을학교 날다에서 또 지역의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날에는 강릉의 청년들이랑 같이 이음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나면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강릉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일에는 초등학교 교사하고 살고 주말에는 이제 마을학교 선생님으로 사는 게 굉장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운명처럼 만나기도 하고, 또 선배들의 꼬드김도 있고, 선배들이 사준 술과 밥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계속 또 따라오는 후배들 때문에 못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저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날다 학교 연을 맺어서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역 내에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를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학교 안에서 요즘에는 너무 교실 안에서만 선생으로 살아가잖아요. 교사로서 직업으로서의 교사. 근데 그런 거 말고 학교 밖에서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리고 2016년도에 선배 교사님들이 뭔가 날다 학교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네. 날다 학교는 법적으로는 이제 비영리 자꾸 소란스러워서 어디로 가요? 자유롭게 할게요. 네. 네. 어느 쪽이 더 좋아요? 괜찮네? 어느 쪽이 더 좋아요? 아, 저요? 다 좋아요. 네, 솔직히. 아, 네. 솔직해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처음에 제가 처음 날다 학교라는 공동체를 만나게 된 계기를 조금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2014년에 강릉으로 처음 이주를 했어요. 그때 이제 낯선 상황이었고, 2015년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15년도에 인천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 어렸을 때 꿈이 해군 장교여가지고 해군 사관학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학사장교라는 시험을 보고 인천에서 처음 군복무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천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교직 경력보다 장교로서의 경력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시 선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때 다양한 책을 조금 읽었던 것 같아요. 강릉에는 없는데 대도시에는 알라딘 중고서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마을이 학교다라는 책을 처음 읽었어요. 이제 마을이 학교다라는 책을 읽고, 아, 학교 밖에도 학교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신기했던 게 그 마을이 학교다라는 책 안에 김중미 작가가 괜히 우리 마을 아이들로 소개를 했던 기차길역 작은 학교 사례가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 해군 장교들은 무조건 이제 전화하고 일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면서, 아, 괜히 우리 마을 아이들 기차길역 작은 학교를 한번 찾아가 보자. 근데 처음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개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뭔가 교대생 때 다문화 가정 아이를 한 과외를 했었어요. 그 아이는 1학년 학생이었는데 태어났을 때 병원 측의 실수로 사고로 장애까지 수준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앉게 된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다문화 교육을 한번 해볼까? 이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전화해서 나는 군휴직 중이고 교사라, 그래서 나는 다문화 교육 쪽으로 어떤 봉사활동 같은 걸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 소개시켜줬던 게 어울림 클릭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 소개시켜줬어요. 거기는 이제 부평에 있는데, 저 부평에 지금은 조금 익숙한 미얀마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부평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한국의 재정착을 도와주는 곳이었고, 또 이제 탈북민들, 그분들 재정착을 도와주고, 난민들, 중도의 공차들.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표님이 대한항공 기장인 거예요. 맨날 전화하면 없어요, 한국에. 그리고 뭐 퇴직하신 선생님, 방과후 선생님들이 우연히 대학원에 모여서 우리 지역사회에 계속 이주민들이 들어오는데 뭐 한번 해볼까 하면서 만든 게 어울림 클립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평일에는 그때부터 뭔가 평일과 주말의 삶이 달랐던 것 같아요. 평일에는 장교로서 뭔가 일하고, 주말에는 거기에 가서 강아지도 읽어주고, 미얀마 친구들에게. 그러면서 느낀 게, 아,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교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나 마을에서 다 선생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걸 어울림 이끌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한번 배워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차길역 작은 학교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정말 처음
처음 보는 낯선 동네에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지금 엄청 찐한 공동체이더라고요. 갱이부등한 아이들하고 기차길을 타고 그 과정을 하면서 아 이런 공동체가 내 고향 속초도 강원도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할 때 아, 저 기차길 작은 학교에 저도 강원도에 돌아가서 이런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고 딱 갔어요. 호기롭게. 근데 우연히 딱 강릉에 다시 복직을 했는데 날다 학교라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김종기 작가가 어느 날 갔는데 날다 학교라는 데가 있더라 한번 가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날다 학교라는 공동체를 마주했는데 그 날다 학교의 시작은 문양초등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의 시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릉 시골 사천면에 문양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10년 전에 그 학교는 이제 인구 소멸로 절벽으로 통폐하고 위기에 처해 있던 학교인데 신기하게 그 학교가 지금은 계속 7, 80년을 꾸준히 유지되는 학교가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 안에 교육 공동체가 엄청 잘 구성이 됩니다. 학부모들, 선생님들, 아이들 또 마을 사람들이랑 서로 교사 대 학부모로 만나는 게 아니라 다 본질적 자아로 만나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가서 배우면서 만날 연애 상담도 엄마들이랑 하고 학부모들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저한테 엄마들이 그래요. 선생님 만나면 그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결혼하면 안 돼. 제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교사하고 선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교육 공동체라는 이제 문양학교가 있었는데 그 문양학교에서는 좀 혁신학교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교과서 안에서 갇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학교 안에만 갇히는 게 아니라 아이들 조금 산과 연결된 프로젝트 학습들 그런 걸 조금은 지역에서 배우면 좋겠다는 시도를 했었고 그런 게 잘 됐었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중학교로 졸업을 하게 되니까 그 문양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 다시 한번 또 현실을 부딪힌 거예요. 중학교는 여전하구나 아직도. 그러면서 이제 날다 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학교 밖에 또 다른 학교를 만나보자. 그 학교는 강릉에 있는 청소년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전문가를 연결을 해주자. 이렇게 시작한 게 지금 날다 학교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처음 개교를 했고 지금 2023년이 됐어요. 교육감이 한번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예산이 파바박 줄어들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시기인데요. 날다 학교는 비영리 민간단체이지만 되게 신기한 게 4개 주체가 있어요. 학생들. 이 학생들은 5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강릉에 있는 아이들. 작년에는 동해 아이들, 속초 아이들도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이걸 길잡이 선생이라고 하는데 길잡이 교사. 길잡이 교사는 현직 교사들이에요. 현직 교사들이 한 달에 한 번, 2번 이렇게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마을 선생님. 이 마을 선생님을 아이들이랑 만날 수 있게 길잡이 교사가 링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학부모님들. 지역의 학부모님들. 이렇게 하면서 강릉에 있는 아이들이 다양하게 강릉에 있는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어른들도 만나고 그런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하고 싶은 활동을 많이 신청을 해요. 요리도 하고요, 댄스도 하고요, 뭐 영상도 하고요, 해양 스포츠도 하고. 그러면은 우린 가서 요리팀에 가서 그 요리 선생님의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요리 선생님의 철학을 배우면 좋겠는 거예요.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다. 준기쌤이 영상팀 강사를 해줬어요. 지역에서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형아가 영상을 하고 있다. 이런 항상 그런 철학이에요. 아무도 공감 안 하네요. 근데 신기했던 게 그런 아이들이 요리 선생님 만나면서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 선생님 철학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뭐냐면 처음 만나면 아이들은 10가지의 허브를 먹이는 거예요. 그냥 방과후 학교처럼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0가지 종류의 토마토를 먹이는 거예요. 애들이 아니고 방울토마토, 큰토마토, 절여먹고 이것도 많은데 해외에 있는 토마토도 먹고 그 선생님이 철학을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식재료를 풍부하게 알아야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는 요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아이들이 1년 동안 꾸준하게 만나게 해줘요. 날다 학교는 그렇게 조금 지역에 있는 뭔가 멋진 어른들 그런 분들을 아이들이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요리팀을 한다 그러면 그 요리 선생님은 마을의 선생님은 요리 전문가라면 현직 선생님은 봉사활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배움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마을 선생님과 길잡이 선생님이 같이 수평적인 구조에서 소통하면서 아이들에게 지역에서 조금 배울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날다 학교가 그래서 뭔가 언제든지 무너져도 이상한 조직인데요. 이상하지 않는 조직인데 신기하게 날다 학교를 한 아이들이 몇 가지 꿈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는 건축가가 꿈이래요. 근데 그 친구는 1년 동안 생태 활동을 했어요. 생태팀에서. 생태 활동가들을 1년 동안 만나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러면서 자기는 꿈이 지구를 생각하는 건축가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쩌면 난개발을 하는 건축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생태활동가들 만나면서 좀 지구를 지키는 건축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활동을 하기도 고민도 하고 또 나는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꿈은 직업은 모르겠는데 강릉에서 조금 늙어가면 좋겠다. 강릉에 살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는 청소년들도 생기고 이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날달 학교, 뭐 또 초등학교 이야기 그다음에 또 청년 커뮤니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세 개가 제가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경계에서 계속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음이라고 하는 청년 커뮤니티에서 만난 친구들을 날다학교 강사로 좀 섭외하는 예를 들면은 거기서 제 또래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진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예방의학과를 전공하는 의사예요. 근데 대학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친구는 지역사회의 건강을 생각하는 제 또래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를 또 만날 수 있게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학교 교실 안에만 있지 않고 학교 안에만 있지 않고 학교 밖에서 다양한 어른들도 만나고 또 다양한 청년들도 만나니까 그분들을 또 공동체라는 이름을 엮어서 청소년들을 만나게 해주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주민으로 왔지만 강릉에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청년 교사들을 학교 밖으로 꺼낼 수 있을까? 저는 이건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학교 밖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 다양한 청년들, 시민들을 어떻게 학교 안으로 연결해서 청소년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강릉에서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 홀스러워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야기 다 들어보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전데요. 저예요. 네, 저예요. 아시고 그렇대요. 다시. 제가 할게요. 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한번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발제 내용을 정하는 것이었지 저희가 공통된 의견으로 사실 발표하는 것은 아니어가지고 특히나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특히나 공통된 의견이 없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삶을 강릉에서 보냈고요. 그리고 저희 둘이 사실 먼저 만났었는데 이 친구가 중학생이었고 제가 고등학생 때 같이 만나가지고 처음 활동을 시작했어요. 네, 2010년 정도였었는데 그때 저도 영화를 하면서 이제 지역에서 영화를 하면 좋겠다 이런 꿈들도 키워가고 자연스럽게 청년이 됐을 때 서울을 갔다 오기는 했지만 다시 돌아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계속 했었거든요. 청년이 되면서 강릉에서 계속 활동하고 생활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왜 이렇게 강릉에 청년이 없어? 라고 했던 말들인 것 같아요. 근데 바꿔 생각해보면 청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역에 청년만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 같기는 해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 이유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이 있지만 몇 가지 정리해서 고민해보면 첫 번째는 여전히 지역에 있으면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실 대학을 가지는 않았어요.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으로서 강릉에 남게 됐을 때 쟤 뭐지? 쟤 실패했네 이렇게 평가될까봐 사실 불안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영화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릉에서 영화를 하기에는 판이 너무 좁아서 할 수가 없었고 서울로 떠나게 됐을 때는 방송부터 영화 현장까지 많은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또 떠나가고 거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강릉에서 하면 쟤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지만 서울로 가서 활동을 하면 쟤 되게 멋있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던 것 같고 실제로 저는 그런 연락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되게 부럽다, 되게 멋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고 그래서 저도 20살에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멋진 일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강릉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강릉으로 돌아왔을 때는 실제로 이거 실패해서 돌아왔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청년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마을, 공통, 비청년, 기관이 청년들을 바라보는 기대와 감정 그리고 청년이 바라보는 마을에 대한 기대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뭔가 청년들이 이런 일 하면 좋겠다. 잘못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일을 할래?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한테 가서 이 마을에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는데 가볼래라고 하면 사실 제 친구들이 보이는 반응은 좀 무섭다, 숨 막힌다 이런 반응들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공받은 만큼의 기대를 채워야 한다고 하는 약간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 기대를 채우는 과정에서 청년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감정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을 위한 일이라고 뭔가 희생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청년들이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용하는 말과 마을 주민분들이 사용하는 말, 그리고 문화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가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뭔가 청년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비청년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마을로 들어갔을 때 상호적인 소통이 아니라 뭔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청년들의 역사, 자랑 원치 않는 조언, 평가 등을 들어야 하니 청년들은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마을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지역 안에서 더 좁은 관계인 아파트에서도 교육 수강할 때도 그런 관계들이 자꾸 맺어지니까 청년들이 어디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고립된 채로 생활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과 지역을 꿈꾸는 청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만난 청년들은 강릉에 오고 싶어 하고 강릉으로 이주한 예술인들도 실제로 있고 시골 살이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과 프로젝트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을로 오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는 만큼 좀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해갈 수 있을지를 고민했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도망치듯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 인터뷰를 우연히 봤는데 그 인터뷰 제목이 청년이 마을에 살려면 청년도 마을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저도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그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제안을 해주셨냐면 마을 할머니들이랑 놀 건데 같이 와서 한번 활동을 해보지 않겠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진짜로 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놀니까 약간 큰 그림이 있었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제 명주동 할머니들을 저희는 언니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랑 처음 가서 마을 지도도 그려보고 그 지도를 그리면서 우리 어디에 꽃을 심어볼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집에서 캠퍼 쪽으로 엄마 밑에서 살기는 했지만 지금은 전세로 살고 있고 월세로 살면서 마을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해본 적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마을을 접하고 마을이 이런 곳이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안해 주시는 게 되게 좋았던 거는 청년이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너가 와서 놀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뭔가 지역에 남은 패배자가 아니라 지역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같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급하게 이 사람이랑 뭘 해 이런 것도 아니었고 천천히 마을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민들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고민은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나가서 같이 활동을 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게 모르게 마을에 스며들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준기 같은 경우도 그 다음 해에 명주도 언니들이랑 사진도 배우고 사진도 알려주고 하면서 계속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명주도 언니들이랑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진행이 됐던 그 계기 하나는 정말 명주동에 한번 놀러 와볼래? 이거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제 제 소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으로 마을을 깊게 알 수 있게 해주셨던 것도 있는데 이거 세팅입니다. 되게 놀란 거예요. 저는 마을에 봉사활동으로 참여해서 그 마을들의 상황들을 알아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우리도 지역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디다 풀어놓을 데가 없었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50인이 모여서 청소년 청년 원탁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지역에서 청년에 대한 인식이 바뀌잖아. 뭔가 정책이 자꾸 생기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네트워크가 모이면 뭔가를 변화해 나갈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네트워크의 필요성, 공동체의 필요성을 같이 알게 되었고 그 후로는 또 어떤 역할을 해주셨냐면 마을에 영상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또 마을에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으러 가서 그 마을 영상 찍기도 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마을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세팅들. 그래서 저희가 뭔가 마을 활동을 했을 때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고령화된 어르신들과 영상을 하는 일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면 조작 자체도 어렵고 뭔가 친근한 매체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가능성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점차 이제 그런 배움을 토대로 저희도 자체적으로 마을 프로그램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도 하고 그 과정 안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관계 맺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배웠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영상으로서 이 마을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담아보자 하는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성산의 인물대기라고 하는 전통 문화가 있는데 그 전통 문화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이 없을 때 전통 문화가 사라지는 게 말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카이빙 작업도 같이 하고 창작 활동을 통해 연극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만나봤고요. 저는 작년에 왕산면 마을문화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제가 아무런 마을 경험도 없는데 마을문화 디자이너를 해라 라고 했으면 그게 뭔데? 내가 어떻게 마을 들어가서 그런 걸 해? 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경험과 과정이 있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와 그 마을에 대한 애정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 같고 마을문화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문화 소외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 실제로 할머니들이랑 아리랑 부르는 것도 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마을 주소로도 만들면서 먹을 것도 많이 얻어먹고 하고 재밌게 보냈거든요. 저 그 기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문제가 있으면 사실 목사님한테 전화드렸거든요. 그리고 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마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서울 가서 살까라고만 했던 제가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방식들 때문에 마을에 관심 갖고 지역에 다시 남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도 잘해. 10분 네, 걸린다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잘해놓고 이해했었네요. 이해하지 마. 또 끼고 있어. 저 같은 앞에 얘기 두 개 너무 잘 들었고 들으면서 공감되는 얘기도 너무 많았고 네 그렇네요. 저희 아무래도 날다학교 같은 경우는 날다학교에 원래 영화로 같이 참여했던 청소년분이 이제 지금 촬영해 주시는 분도 그랬다가 저는 그때 영화 선생님도 아니었고 다른 연구였는데 그랬다가 지금은 또 요리를 배우시고 계신데 세 손가락 이름으로 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서로가 연결 지점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런 재미도 있었고 여기 맞아요. 저 운산초 가서 교육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방금 옥선이에 대한 얘기도 해줬지만 저 여기 이사장인데 저는 저런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우리도 언제 해체되는지 모르는 주제 중에 하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미나 얘기 들으면서도 확실히 나도 친구들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게 많고 저희가 초창기에 확실히 마을에서 뭔가 작업해보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바로 옆에 있을 때도 들었고 지역분들한테도 많이 들었는데 들을 때 일단 그 관계 형성을 시작하는 방법도 모르니까 일단 거부감이 한번 들고 그리고 갔을 때
너네 영상 하니까 우리 문장구 찍어서 공사 짓는 거 찍어서 뭐 컨텐츠 홍보 영상 만들어도 약간 이런 연락을 자꾸 받으니까 뭐 하자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갈래요. 그냥 이거만 반복했던 것. 그리고 실제로 갔는데 저희도 그런 광고 영상을 찍는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퀄리티도 낮아서 스스로 되게 자존감이 또 떨어지는 것에 반복되는 구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솔직히 마을 관련된 어떤 이런 제약이 들어오면 저는 방어 기제가 좀 있는 편이에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도 그 명주동 언니들하고 제일 친하다고 좀 자부할 수 있거든요. 저는. 네, 왜냐면 제가 언니들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여드린 것도 있었고 아주머니, 할머니 이렇게 부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강릉은 뭐라고 부르지? 약간 이런 토박이인데 뭐라고 부를까 하다 보니까 옛날에 나이 많은 분들 다 언니라고 많이 부르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저보고 애라고 할 때 언나라 불러요. 그런데 언나 뒤에 선생님이 붙으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언나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 애 선생님? 애 선생님? 약간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그걸로 너무 친해져가지고 지금도 계속 연락하면서 가끔 밥 먹고 이렇게 만나고 산책하러 갔다가 그냥 벤치에 앉아서 쉬고 계시면 거기 앉아서 수다 떨다 보면 한 분씩 지나가면서 모여요. 그럼 벤치에 다 같이 앉아서 갑자기 간식 먹고 막 이렇게 놀다 가고 이 정도의 관계가 되는데 그게 마을이라는 인식을 저는 하고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계속 그냥 마을에 대한 거부감을 계속 갖고 있던 사람이어서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뭐 남들이 말을 해주면 너 그거 되게 마을 공동체적이다 라고 하니까 몰랐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활동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소감도 잠깐은 또 나도 시간 걸리겠네요. 아,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근데 좀 사적인 얘기를 많이 뺐고 여기에서 말 만들기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던져봐야겠다라는 생각에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밀어놨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말 만들기 같은 사업들이 공간 위주로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어떤 지원 사업들도 보면은 지역 한 군데를 딱 정해서 어떤 동인지 정해라, 어떤 건물을 정해라, 이 공간을 정해라, 지역 동 안에 사는 사람들하고 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 여기 토박이고 여기에서 10년을 활동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는 동네가 다 다르다고 해서 지원 사업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용강동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친한 언니들은 명주동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용강동도 쓸 수 없고 명주동도 쓸 수 없으면 우리는 도대체 강릉에서 어떤 마을 사업을 할 수 있지? 우리는 마을 공동체가 아닌가? 우리는 토박이인데 여기 지금 실무를 주치고 있는데 우리가 토박이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공간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이 개발 사업 그리고 문화 사업이 너무 많이 있었고 동네마다 그런 건물들을 짓고 있잖아요. 심지어 여기도 또 건물 짓고 있어요. 심지어 거기가 청년들이 여기 뭐 되게 좋다 해가지고 만들었던 공간인데 좀 어제 열심히 발표하셨던 혜림님 네, 혜림님네가 한번 사용했던 공간인데 그 동네도 이제 건물 다시 무너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또 짓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간이 생기는 것이 옛날에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공간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좋았겠죠. 그리고 저도 그때는 되게 기뻤고 다양한 건물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 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용 계층에 대한 이해도도 너무 적은 공간이었고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고민되지 않은 편하게 이런 얘기 아니지 않나요? 네,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너무 고민되지 않은 시설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에 청소년 건물도 지어지고 청년 건물도 지어지고 노인 건물도 지어지는데 그게 한두 개가 또 아니고 동마다 또 따로 지어지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 공간들이 다 비어 있어요. 사실은 제대로 활성화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건물이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고, 특히 청년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10분은 안 됐어요. 자, 온라인 활동 비율이 사실 되게 많아요. 저희 세대에서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이 그랬고,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활동이 또 오프라인으로 오히려 확장되는 방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행 가서도 오픈톡방 무조건 찾아 들어가거든요. 저 제주도 여행 온 사람들 막 이런 방들이 막 만들어지면 그냥 거기 들어가면 차 태워줄 사람도 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주도 가가지고 저 공항에서 서귀포 가야 되는데 차가 없다, 태워주세요 했는데 누가 저희 차 3명이요 타세요 해가지고 탔어요. 탔는데 춘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와 하고 내려가다가 밤에 만나서 술 먹대요. 그래서 아싸 하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또 밤에 만나서 술 먹고 들어오고. 왜안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오고? 그날은 제주도 할머니들하고 술을 마셨어요. 그냥 그 휴대폰 혼자 산책을 나갔다가 한 8시간을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이 꺼져서 이 A4용지에 주소를 적어가지고 걸어서 집으로 막 돌아왔어요. 버스 몇 번 타고 막 휴대폰이 꺼지기 직전에 해가지고 여기 A4용지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니까 어르신들이 궁금하셨다고 왜 이러고 돌아다니냐 해가지고 아 휴대폰이 꺼졌다 해가지고 그럼 앉아서 놀다가 해가지고 놀다가 그 지역 또 젊은 친구들까지 껴가지고 이렇게 수업대로 2시에 숙소 들어갔나 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놀았고, 아무튼 그 정도로 저한테는 온라인의 영향력이 되게 크거든요. 그거 말고도 온라인에서 먼저 만난,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도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저 제주도 사람들 여기까지 놀러 온 적도 있고, 와서 뭐 했냐면 같이 PC방을 갔어요. 네, 그냥 저희 게임으로 만났으니까 게임 말고 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와서 한 10몇 시간 동안 PC방을 갔어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전 잠이 안 올 때 또 들어가는 방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면 돌아가면서 진짜 재미없는 얘기만 계속해서 통하고 그룹 통화인데, 그래서 진짜 막 아이슬란드라는 지역의 막 어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듣다가 잠들고 한 번씩 코 골기 시작해요. 그 약간 숨소리의 템포를 들으면서 제 불면증이 되게 많이 치유가 됐거든요. 가끔가다 너무 심하게 보는 분은 그 개별 뮤트 차단을 또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러면서 항상 통화하면서 잠들기도 하고, 이렇게 굳이 발품을 팔고 인맥을 확장시켜서 저희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지는 않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거점 공간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공간에 무조건 묶여야 되고 이 안에 활동해야 된다, 이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라는 말들이 저희랑은 너무 안 맞는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공간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청년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고 말 한마디 한다고 띡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안과 밖을 얼마나 드나들 수 있느냐가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뒤쪽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 너무 갑자기 막 제주도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멀어져가지고 그냥 끊어볼게요. 좀 잠시만요. 많이 넘어가야 돼서. 네. 저희들이 사실 이 연대 같은 것들을 할 때 느슨한 연대가 되게 중요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나면 어디 학교 나왔냐, 뭐 몇 살이냐 이런 말들 너무 많이 듣고 부모님이 누구냐까지 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다 아는 사람들인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한 사생활이 너무 다 침해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져서 본가에서 나와서 강릉에 사는데도 부모님 본가에 계시지않아도 강릉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약간 그런 개인의 선택을 좀 존중해줄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훼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안정감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새손가락이라는 날다큐의 예시도 이렇게 마을 사람들의 공간에
여러 공간이 쏠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만났다가 또 센터에서 만났다가 날다학교 공간에서 만났다가 아예 학교에서 만났다가 촬영하러 갔다가 이러면서 만나니까 오히려 더 다양한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계속 공간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는 목적에서 또 얘기해보고 싶은 건 새손가락이 하는 공간도 되게 특수해요. 저희가 이 공간에 모인다고 해서 다 같이 모이는 행사에 꼬박꼬박 참여하라는 강제성도 없고 혼자 오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혼자 와서 쓸 수도 있고 저 되게 혼자 맨날 와서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와서 잠자는 사람. 근데 사람이 많은 것도 좋아요. 그럼 많을 때는 또 많은 재미가 있는 공간. 혼자 있을 때 혼자도 편한 공간이 돼야 되는데 주로 공간들이 혼자 있으면 되게 덩그러니가 되는 형태로 많이 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더 거기에서 편안하게 가고 싶었지만 사실 외로움을 같이 느끼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혼자 와서 누가 갑자기 이렇게 그림 그려서 붙여놓고 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그림 그려서 붙여놓고 가니까 우리 저 옆에 그림 같이 그려주자 해가지고 딴 사람들이 같이 그림 붙여놓고 누가 갑자기 뭐 낙서해놓고 가고 낙서는 제가 많이 하긴 하는데 혼자 와서 밥 해먹고 가고 이렇게 혼자 있어도 따뜻해질 수 있는 공간이 청년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 해놓고 제가 제일 얘기했네요. 네. 가장 떨리시는 분들이 아싸. 원래 40분까지인데 천천히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네, 둘 다 나가시면 그 앞에서 나온 내용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그 마을 만들기 대회잖아요. 마을 만들기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오늘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마을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보고 상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각자 생각하는 항상 떠오르는 게 되게 다를 수도 있고 굉장히 겹치는 것도 많을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더라도 여전히 좋은 마을, 좋은 그런 이야기, 또 좋은 공간, 더 나은 관계 이런 것들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발제 이름을 붙여본 건 우리가 원하는 환상 마을이라고 붙여봤어요. 근데 환상이나 꿈이라고 하면은 다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환상, 좀 이상적인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진다라는 성경도 시인의 책도 있듯이 뭔가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누구 하나도 꿈꾸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나 꿈을 먹고 사는 거고, 근데 그 꿈이 조금 여러 가지 꿈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근데 어떤 꿈을 꾸듯이 우리가 꿈을 항상 지금 여기 이 시대를 기반으로 꿈을 풀 텐데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고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보겠지만요. 제가 주변에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래 얘기해 주시면 혹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 건가요? 제가 학교 가서 물어보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혹시 있으신가요? 혼돈의 시대 아니에요? 혼돈의 시대. 네. 어떤 게 혼돈스러워요? 지금까지 학교를 모두 부정하고 있고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될 것 같지는 않고 언젠가 또 다시 뒤집힐 것 같고 혼돈이 있지만 뒤집힐 가능성도 같이 있는 그런 시대. 그리고 또 그렇게 계속 이렇게 뒤집혀 나가야 세상이 돌아오고 좋아지는 건데 맞아, 혼돈을 거듭하면서 바뀌기도 하는 또 세상은 항상 변한다. 항상 변하는 시대. 항상 변한다. 그래서 저희가 다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그 들어볼 시간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왠지 제 친구 말은 지금이 되게 풍족하고 모두가 풍요로운데 근데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굉장히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냐고 한다면 모두들 많이 아시겠지만 노동자가 매일 한 명씩 죽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1년에 1000종의 동식물들이 지구에서 쓸려 나가고요.
그렇게 멸종을 계속 거듭하다가 결국 인간이 멸종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아무튼 네 이런 산을 깎고 뭐 터널을 깎고 저기도 그 터널을 만든다고 강릉에서 산을 깎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햄버거 누군가 하나 먹을 때마다 저기 아마존 저 멀리에서는 축구장 한 명씩 타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사랑 마을에 대해서 지금 몇 분 동안에도 좀 꿈꿔보고 싶어요. 우리가 꿈꾸는 마을에 뭐가 있는지요. 그래서 꿈이라고 한다면은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소설을 마르케스 소설을 아시는 그 소설에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그 원주민 주술사가 백인들은 자기 꿈밖에 꿀 줄 모른다. 그리고 백인들이 만약에 백인들이 상품의 원리가 아니라 땅의 목소리, 바다의 목소리, 바람의 목소리, 새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다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존이 이렇게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을 상상도 못한다. 라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때 그 꿈이라고 밤의 꿈을 저는 생각하기에 밤의 꿈을 꾸밀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눈 떠 있을 때 원하는 소망, 희망 이런 거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두 개가 저 연결되어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누구를 너무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다 보면 꿈꿀 때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자면서 어떤 꿈을 꾸는지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긴 한데 저는 어릴 때 이런 꿈을 꿨어요. 제가 어떤 마법에 걸려서 마녀가 뭔가 마법사가 나타나서 저를 마법으로 확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로 변했냐면은 뭐 동물, 그러니까 새로 변했다가 뭐 소로 변했다가 강아지로 변했다가 막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아나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거실에 있는 아빠한테 나가서 아빠 나 너무 무서운 꿈을 꿨다 하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 꿈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놀랍고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한 꿈인 거예요. 그리고 맨날 꾸고 싶은 꿈인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그래서 왜 꾸고 싶냐면은 제가 아닌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놀라운 경험이고 정말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이제 어떤 꿈을 꾸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나가 주어가 아닌 꿈을 꾼다면 우리가 어떤 꿈을 꿀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예를 들면은 저기 반대편에 외가리가 많이 사는데 외가리가 되어서 한 발을 들고 되게 이제 배부르니까 물고기 잡아먹지 않고 물고기를 지켜만 보는 거예요. 외가리 한 자리에서 계속 가만히 서 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내가 강물을 흐르는 물고기가 돼서 연어가 돼서 강을 거슬러 보는 삼천에서 그 연어가 거슬리는 장면 얼마 전에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 꿈도 꿀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떤 마을을 꿈꾸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마을 입구에는 어떤 것이 있고 혹은 어떤 것이 없는지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마을에서 누가 어떤 말로 반겨주는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나무들이 살고 있는지 아카시아 나무가 사는지 아카시아 향기가 나는지 혹은 뭐 잣나무가 나는지 어떤 오솔길이 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풀들이 어떤 풀들이 자라고 있는지 뭐 질경이 뭐 이런 여러 가지 풀들이 어떤 게 자라고 있는지 어떤 향기가 나는지 또 당신은 그곳에 가서 하루 일과 어떤 일과를 보내는지 그리고 어떤 동물들이 거기를 거니는지 또 그냥 지나쳐가는지 뭐 거기서 구경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마을은 없어. 내 꿈을 못 꾸겠고 아까 꿈 얘기를 하시는데 네. 내 꿈은 우리 세대 꿈은 로또 1등이야. 꿈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꿈이잖아요. 아름다운 꿈이 뭐냐면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아름다운 꿈 얘기를 해. 너는 뭐가 되는 게 꿈이냐? 과연 그게 꿈일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분의 연령과 근데 우리가 또 나이마저 더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꿈은 진짜 뭐 이렇게 답변 정답이 없는 게 꿈이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의 꿈은 로또 1등.
맞아요. 응원합니다. 그래서 한상이 한 장. 꿈을 가지고 뭘 할 거지 이런 꿈도 저희가 꾸겠죠. 그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마을을 들어가서 근데 우리가 진짜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우리는 누구나 괴로운 날 밤도 보낼 것이고 외로운 밤도 있을 텐데 그때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그리고 어떤 위로를 건넬 수 있지 어떤 말로 혹은 우리는 지나가는 동물들이랑 어떤 눈빛을 주고받을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을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마을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완벽한 그 마을은. 하지만 우리 그리고 그런 비스무리한 마을에 살더라도 그 마을은 언젠가 부서질 수도 있고 산불에 불탈 수도 있고 그리고 홍수가 나서 산문에 사라질 수도 있고 어떤 개발이 들어와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서 산불이 흩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그것들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그 어떤 마을에 살더라도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도 그 마을을 문 밖을 나서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마을에 어떤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마을을 우리 마을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도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문 밖을 결국엔 나서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상상에 아주 아름다운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을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환영합니다. 밖으로 나가주세요. 많을 게 커버 문 밖으로 나가주세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눈물이 많아서 그래서 아마 근데 다들 뭔가 떠오르실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우리는 지금 상상하는 동시에 그 마을에 다녀온 것 같을 수도 있고 그 마을에 잠깐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막 이별했던 경험 막 고통받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충분한 경험 그리고 누군가를 나 이제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가 또 누군가가 사랑했다는 경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어떤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방금 상상하는 그 경험도 우리에게 어떤 자양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우리는 그 다녀온 마을을 생각하면서 그 경험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좀 좋은 이야기 들었는데 정혜윤 PD 작가님 아시나요? 아무튼 메모 맞아요. 아무튼 메모 뭐 앞으로 올 사랑 슬픈 지대 기쁜 날 등등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 PD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비정규직 그분 정규직 PD인데 라디오 PD예요. 근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려면은 그 회사 경영이나 정규직의 임금을 조정해야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정규직 노조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내 임금이 조절돼도 괜찮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걸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꾸 환경이 떠오르니까 일회용품 거부하고 종지 주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그 물건을 살 때도 자꾸 뒤에 뒤져보고 국산인 어디서 온 건지 누가 만든 건지 이런 것들 다 보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저는 너무 아름답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슬러를 기린 작가가 이렇게 많이 했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불통하는 거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스스로를 보잘것없게 여기며 거기에서 악이 자란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저도 저를 되게 보잘것없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날 다 무시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 말을 듣고 되게 놀라고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저는 아까 우리가 여기 마을에 친구가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해본 경험도 있으시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를 둘러싼 바다
가지 우리가 교류하고 우리를 숨쉬게 만드는 되게 많은 동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도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들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나? 라는 질문도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 인간이 내가 뭔가 포기할 수도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생물 다양성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열종의 동물을 찾아서 막 어디 여기 여러 군데 다닌 마크 카우단이라는 글로스 에던스라는 작가가 쓴 마지막 기회라니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뭐 생물 다양성 조약도 있고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있어. 그리고 숨쉬어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니까. 근데 그리고 또 먹어야 되고 꿀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야생벌이 더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더글라스 에던스는 이렇게 와요. 근데 그런 걸 다 캐치하고 제일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 뭐냐면은 그들이 없다면 우리 삶은 더 암울하고 쓸쓸하고 삭막해질 거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어떤 말 원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꼭 나눠보고 싶었고 이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역해서 일단 네 사람의 발제가 여기까지 있었고 얘기를 또 네, 질문이나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얘기 나눠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는데 저희 기수님하고 지원님이 다음 일정이 있기는 해서 두 분 먼저 질문 아직은 괜찮다고 합니다. 다급하면 저 이제 마지막 질문 받고 갈게요 라고 오케이라고 해주세요. 네. 다음 7월은 안동 대화모임에 오시나요?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분의 청년분들은? 저희는 그 정도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례를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웠어. 여러분을 보유하고 있는 강릉의 부럽네요. 최고의 춤. 아니 강릉이 참 멋진 곳인 것 같다 이 사람. 강릉을 빛내서 아주 새롭게 보여요. 질문 하세요 질문. 질문밖에 없어요. 다 알아보시는 거. 그 아까 하신 질문에 응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한 마을을 만들어요. 내가 내 스스로 그걸 땅 사고 있는데 그 마을을 반딧불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옷자가 지읒자인 거지. 반디고 지읒고 그려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청년마을을 만들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인도 나이를 먹고 있고 어차피 인생의 생각을 항상 하다 보니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그런 어쨌든 뭐가 있어요. 감정의 국가점이 있지. 그런 것들도 와서 좀 쉬고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사실 좀 만들고 있죠. 제가 아까 무슨 마을 만드냐 했잖아요. 저의 또 다른 영역, 그러니까 제가 원래 기업인 단체를 만들어서 6년을 하다가 창업을 한 케이스예요.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차라리 공공의 그런 돈을 받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내가 차라리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조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회사도 되게 그냥 마을에 있다 보니 이것저것이 필요하게 저 마을 앞에 있고요. 돌봄사업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과 그런 어떠한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 그리고 내가 내 고향은 저는 영광군이 시댁의 요양이 있지만 저의 고향은 요양인데 아마도 가서 마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을을 만드는 것보다는 뭔가 그냥 거기 정착해서 그 마을 사람보다 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내가 거기 들어가서 한 달을 있고 동화가 되어갖고 같이 자꾸 이렇게 나만의 생각이 마을을 조금씩 전파를 하고 만드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그거의 어떤 이거는 저의 꿈과 꿈의 만남이라고 저희 단체 슬로건인데요. 각자 갖고 있는 꿈들을 대신 내가 조금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꿈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혀 다른 삶을 살다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업이랑도 전혀 반대인 사람이고, 근데 누군가는 그걸 하고 싶다고 하니까 자꾸 그걸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사업을 일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하나 모이니까 대단한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나중에 질문이라기보다는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연관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한 20년 전에 제가 일본의 마을 만들기를 구경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셨던 얘기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게 로컬 커뮤니티하고 테마 커뮤니티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취향 공동체 얘기하고 공간 대비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도 곧 그 당시에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마을 만들기를 했지만 그런 문제에 많이 부딪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마을이라는 표현을 쓰면 너무 장소성, 그렇죠, 로컬, 얘만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 마을 만들기도 사실 그런 측면들을 강조를 많이 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 세상은 다양한 것 같아요, 그죠? 젊으면 젊을수록 취향이나 테마가 위주일 수밖에 없고, 인연 간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뭐 안동에 오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하나 이제 마을로 와라 이런 강요같이 들려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다양한 부분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풍부해질 것 같다, 서로 간에.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하나 좀 궁금한 건 그 이제 다른 지역 얘기를 좀 보면 이제 어떤 A 군인데요. 그 군은 그 A 군에서 태어나서 청년이 된 청년들과 그 군이 좋아서 다른 지역에 살다가 가서 간 청년들하고의 갈등이 조금씩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강릉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 역시 강릉이 좋아서 온 타 지역에서 온 다른 청년들하고는 잘 지내시는 이런 거? 혹은 뭐 그분들하고는 또 어떻게 관계를 잘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유입된다고는 하는데 어디에 유입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겠고 네, 그 청년들이 뭔가 사실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근데 주로 기술님하고 만나고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거는 발령나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네, 같이 얘기해 보니까 처음에 2014년에 18년에 복직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맨날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만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래 청년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그때 처음에 이제 조그맣게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고 그게 5년이 됐어요. 그래서 5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청년 커뮤니티로 저희가 조금 정체성을 바꿔가면서 안에 취향 공동체처럼 수많은 소모임들이 있어요. 정말 독서 모임 이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청년 커뮤니티 이음 해가지고 안에 걷기 모임 걸음, 그리기 모임 그림, 영화 모임 필름, 글쓰기 모임 지음 뭐 이런 것도 청년 대 300명 정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느낀 게 뭐냐면 강릉에 있는 청년들의 지역은 많이 다르다. 특히 강릉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수도권이랑 가깝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강릉에서 나고 자란 자영업자 친구들, 청년들 다 떠났어요. 강릉에서 나고 자란 나머지 청년들. 그 다음에 좀 지역에서 문화활동하는 친구들이 조금 이게 지역의 로컬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직장 발령받아 온 공무원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게 선생, 시청, 주민센터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수많은 공무원들의 유형이 있더라고요. 전파 관리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직장 발령 받아온 친구들이 많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연결되는 접점을 보면 다 취향 공동체인 거예요. 취향 공동체. 근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한 이제 신규교사 선생님인데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대학까지 다. 근데 시험을 보고 강릉에 처음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초등교사들도 한 해 2019년도가 20년도에 200명이 강릉을 떠났어요. 신규교사들이. 다음 연도에. 그럴 정도로 약간 강릉의 청년 공무원들도 적응하기 힘든 상황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조금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는 확실히 취향 공동체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MZ세대들이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바보같이 자기개발밖에 없어요. 자기개발만 너무 열심히 하는 게 MZ세대의 함정이에요. 근데 참 그 자기개발하고 그 공동체의 그 접점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기개발도 하는데 술도 좀 먹자.
그냥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조금 슬슬 물타기 하는 게 조금 취향 공동체이지 않을까.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친구가 사귀고 그 친구를 또 마을학교 날짜에 연결을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많은 취향 공동체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아요. 생각보다 소리 제가 이제 가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고요. 네, 인스타 팔로우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언제 또 한번 뵀으면 좋겠고, 저희 인천하고도 교류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폰을 들었고요. DM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피드는 기쁘게. 네. 그리고 후일담이고 싶지 않고 다들 순간이고 싶지 않고 지금이고 싶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많이 기쁘게.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인천. 인천 먼저 갑니다. 7월달에 결혼하는데 저희 이제 슬슬 시간 많이 넘겨가고 식사하실 시간이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공간은 우선 열어둘 테니까 천천히 이제 정리하시거나 이야기 나누실 거 있으면 더 이야기 나누시다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자유롭게 놔두고 지금 요 발제는 조금 마무리하면